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전세 뉴스가 오늘 많이 나왔네요. 어제 오늘 해서 전세 뉴스만 제가 지금 캡처한 가면에도 한 15개, 10개가 넘어요. 어우, 어마어마한 전세가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전세가가 급락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가 전세는 관심 있게 이렇게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매매는 좀 관심 있게 보더라도. 그리고 전세는 자기가 만약에 들어가 살면은 2년 동안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전세가 그냥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곳에 뭐 강남도 마찬가지고 송파, 과천, 안양 뭐 본물이 터졌어 지금. 전세가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전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1억짜리 전세가 지금은 8억, 급전세 늘며 만기 앞두고 집주인들 속 탄다. 자가용을 타지 왜 속을 타지? 허허 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쭉 본 다음에 제가 시계열 데이터, 장기 시계열 데이터로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고 깡통전세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차트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전세값도 물량 앞에 장사 없네. 과천, 평촌 2억씩 뚝뚝. 과천에 4,000가구, 3,400가구, 평촌에 5,000가구, 입주 폭탄, 전세 매물 급증, 그리고 기존 세입자 갱신 많아. 그러니까 과천이랑 평촌은 약간 특수한 경우네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엄청나네. 예. 과천 3,400가구면 엄청 큰 거죠. 과천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정말 쾌적하고 인구가 적어서 오히려 더 쾌적한데 3,400가구가 입주한다니까 네, 거기서 전세 물량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과천 레미안슈르 11억이 8억 5천. 그 다음에 또 레미안 에코팰리스 10억이 8억. 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8억 3천이 6억 4천. 귀인 현대 홈타운 여기는 좀 평촌 지역이죠. 8억 9천이 5억 5천. 와, 엄청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들쭉날쭉 하는데 이제 그 계약갱신 쓴 사람들은 그냥 뭐 거의 금액은 변동이 없을 거고 이제 높게 올려놨던 집주인들이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가는 사람들을 돈을 내주질 못하니까 급전세로 내놔가지고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 3억씩 떨어진 전세가 원인은 공급 폭탄. 그러니까 오늘 뉴스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 뉴스만큼은 이제 매물 물량 폭탄. 그거에 중점을 뒀어요. 그 과천, 안양 이쪽을 중점을 뒀네요. 하여튼 그 부동산원 주간 데이터에서도 과천 전세가도 2주연속 떨어졌고 안양시 동안구 이게 평촌이죠. 7주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낙폭도 더 키웠대요. 예, 이유는 계약갱신권을 활용을 하면서 가격이 별로 안 오르니까 이사를 안 가고 상생 임대인제도 이거 뭐 5%까지만 올리면은 1년 거주하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죠. 집주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어떤 혜택을 주면서 전세 세입자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는 양쪽에 다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5% 미만만 인상하면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천의 한 중개업자는 3기 신도시 수요자들이 과천에 몰렸었는데 이번에 과천 자이 지식정보타운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수량을 보면요, 과천 자이, 그 다음에 푸르지오 뭐 지정타, 그러니까 2099가구 과천 자이, 지정타 679가구, 과천 제이도 647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하여튼 그래서 두 달 사이에 입주 물량이 3,400이래요. 여기도 나와있듯이 인구가 7만 명이 되지 않는데 3,400가구면 3,400가구면 생각해 보세요. 뭐 만약에 3인 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9,000명에 9,000명, 만 명에 만 명. 인구가 7만 명인데 만 명의 수요를 감당할 만한 물량이 나왔다니까. 전세 매물도 그러니까 입주가 많으니까 전세 매물도 급증하죠. 왜냐면 입주가 됐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잔금도 치러야 되니까 또 잔금 없이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갖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계획은 만기 때 내가 들어가 사는 대신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잔금 치르려고 계획했는데 문제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가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수밖에 없죠. 남들보다 낮춰야지 내게 나가지. 그 입주 물량 중에 전세 매물을 보니까 과천자리에서 270가구고요. 270건이 나왔는데 마주보고 있는 주공 5단지 매물이 12건이래요. 12건
그러니까 기존에 12 아파트에서는 12건이 나왔는데 새로운 입주한 아파트에서 270건이 나와서 완전히 물량 폭탄이네. 20배 20배. 그리고 뭐 푸르지오 올림도 뭐 170건이 나오고, 야, 매물 폭탄, 그러니까 전세 매물 폭탄이네요. 근데 안양에서도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가 1199가구, 그다음에 한양 수다인 평촌 304가구,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2637가구, 어우, 비산자이 아이파크, 그다음에 안양 호계 두산 2부가 786가구, 합치면 두 달 사이에 5000가구가 입주한대요. 물론 안양은 인구가 좀 더 많겠죠. 이거 잠깐만, 뭐 잘못해놨네. 그리고 전세 매물, 그러니까 이 큰 단지 중에서도 전세 매물이 비산 자이파크, 아이파크, 자이 아이파크구나. 446건, 안양 호계 두산 278건, 어우, 전세 매물 쏟아집니다.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135건, 한양 수자인 평촌 93건, 물량 이것만 합쳐도 거의 뭐 한 800, 700가구 이상은 되네요. 그리고 평촌은 대부분 30년 가까이 된 구축인데 수요자들은 신축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축에 전세금 빼갖고 신축으로 돈을 좀 더 보태더라도, 그리고 이사가는 이수요가 많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구축에 있는 그 물량이 전세가 나오면 낮춰서 내놓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끝에만 항상 다만 일시적인 거고,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주소가 내면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이제 끄트머리에 깨알 같은 변명이 있습니다. 자, 딜터 타임즈입니다. 11억짜리 전세가 지금은 8억. 집주인들 속 탄다. 예를 들었는데 금액이야 뭐 1, 2억 떨어졌던 단지가 늘고 있대요. 엘스, 잠실의 리센츠, 그다음에 강남 대치동 은마, 양천구 목동, 마포구 마레프, 여러분 다 유명하고 신축, 뭐 준신축에 신축에 아주 살기 좋고 비싸고 교통 좋고 학군 좋고 다 그런 데죠. 근데 이런 데가 전세가 막 1억, 2억씩 막 떨어지고 있대요. 매매는 내가 안 팔리면 내가 그냥 살면 돼, 손해 보더라도. 근데 전세는 전세가 안 나가면 안 돼. 내가 돈을 갖고 있다가 내주면은 그 집 비연 집으로 놔주면 되지만, 안 나가면. 근데 누가 돈을 갖고 있나? 어디다가 썼지? 그렇죠? 뭐 주로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주식 투자를 했거나 코인 투자를 했거나 먼 투자를 했거나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전세 수급 지수가 94.5로 5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100 미만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엄청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를 찾는 사람보다는. 전세 찾는 사람들은 계약갱신 청구 사용해서 연장했기 때문에 나 전세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온다고. 전세값은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이제 거의 보합이 됐대요.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은 빠르면 이번 주 보합으로 또는 마이너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다를걸요. 왜냐면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랑 마이너스 나는 거랑, 야, 이 앞까지가 붙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러면 사람 심리가 되게 위축이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뭐 1% 오르다가 0.5% 오르다가 0.3, 0.2, 0.02 뭐 이렇게 되면은, 아니 또 상승률은 떨어져도 그래도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방심을 할 수가 있는데, 집주인들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면요, 겁이 덜컥 난다니까요. 이번에 목요일 날 금리 올리죠. 14일 날, 15일 날 국토부 실거래가 나오죠. 아마 처음으로 마이너스 돌아섰다는 것, 즉 11월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상투는 10월 달이죠. 제가 진작부터 10월 달이 상투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15일 날 국토부에서 실거래가를 발표를 하면,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를 하면은 분명히 11월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잠정치는 마이너스 0.9인데 제가 볼 때 실제 확정치는 마이너스 한 0.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제 데이터도 그래요. 많이 마이너스는 아니야. 그 대신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죠. 사람 심리가. 그러면 나중에 매도자들이 경쟁적으로 더 낮춘다고, 자기가. 왜? 내 걸 팔아야 되니까. 주식기보다 내 거 먼저 팔아야 돼. 내가 더 급해. 전세값은 상승률 둔화되다가 보합 전환 임박했다. 매매 시장에서 하락 지역이 늘고 있는 것처럼 뭐 은평, 그다음에 성북 이런데 마이너스가 막 늘고 있죠. 전세값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라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리센츠, 반포자에 이런 데도 높은 거래가 신고가 됐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고가와 저가의 가격 차이가 두 배. 하나는 얼마야? 17억.
하나는 8억. 이러니까 두 배래, 두 배. 여러분들 항상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상투나 바닥에서는요,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투에서는요, 신고가도 나오고 신저가도 나오면서 폭등폭락을 반복을 해. 그러면서 거래가 손바뀜이 되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꼭지였네.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신저가가 나왔다가 다시 또 플러스가 나왔다가 막 집주인들도 헷갈리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전세 세입자도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게 상투의 징조라고. 주식은 그런데 부동산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목들만 쭉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연합뉴스 급전세 늘며 하락 거래 증가. 실제로 거래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제목만 들어볼게요. 전세 하락 거래 증가, 급전세 늘어, 만기 앞두고 급전세, 만기 앞두고 급전세 늘어. 이거는 강호동 앞두고는 이런 농담은 재미없다. 이만기, 여러분들 이봉걸, 이준희. 이준희가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제가 한 살 때인데 이준희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멋있어갖고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그리고 이름이 여자 같잖아. 끝에 그리고 여자 이름에 희자가 끝에 붙으면 되게 이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문제는 꼬리가 어깨가 달려서 문제지. 자, 이데일리 10억 넘보던 금천구 급락. 야, 이거 금천구 10억이 넘보던 거는 이거는 10억이 이상한 그 호까지 집주인이 100억에도 내놓지 그랬어. 하락 전환. 근데 강남구는 좀 유지하고 있다. 전세값도 주춤하고 물건 쌓이고 수억 원 떨어진 값에 거래되는 등 하락 전환이 늘고 있다. 금천구 독산동 뚝 떨어졌다. 9억 4,300에다가 7억대로 뚝 떨어졌다. 독산동. 자, 헤럴드 송파에서는 1억 넘게 하락.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성북 금천구는 전세값도 하락 전환했다. 주간. 역전산한 조짐까지 보인다. 대규모 입주단 재산은. 국지적인 부분은 그럴 수가 있죠. 과천 3,400세대, 안양 5,000세대 막 2달 만에 입주하면은 그 근처는 진짜 초토화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금방 또 회복되겠죠. 근데 이게 기조적으로 역전세는 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역사, 60년 역사를 연구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매일경제. 늘어난 급전세에 서울 전세값 휘청, 수천만원 낮춘 계약 속출.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 잠실 대치 목동서 수억 원씩 하락 거래 속출. 그 다음에 세계일보, 아파트값 약세, 전세로도 번지나 수급지수 5주째 하회, 큰 매물 증가 여파도. YTN,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거는 지난 주말에 주간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건데, 위에는 부동산은 전세예요. 전세. 밑에 거는 KB 전세예요. 오늘은 매매보다는 전세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하락한 단지만 볼까요? 보합이나 하락을 볼게요. 일단 서대문 마이너스, 노원구 마이너스, 성북구 마이너스, 은평구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금천구 마이너스. 아까 금천구 독산동 나오더니 그거네. 자, 이번에는 KB입니다. KB에서는 딱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 일단 동작구가 보합이에요. 동작구 보합, 강북구 보합, 성북구 마이너스, 동대문 보합, 중량구 보합, 은평구 보합. 보니까 이 보합들은 성북구 빼놓고는 다 보합인데 상당 부분 아마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아직도 상승 중인 여타 지역은 조만간에 하락을 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원의 전세가 등락률보다 KB의 등락률이 훨씬 더 심하죠. 요동을 좀 쳐요. 그리고 여기서 요 차트 보면 요걸 볼게요. 요렇게 보면 그 주간 단위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초록색 전세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집니다. 그 부동산 감정원이에요. 부동산원 계속 빠지죠. 이거 주간 단위예요. 그 다음에 분홍색 KB인데 들쭉날쭉은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죠. 한 주 올랐다가 한 주 더 빠졌다가 또 한 주 반등했다가 다음 주 더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안 좋거든. 자, 이 차트에서 지금 전세 수급 지수 볼게요. 자, 이거는 작년 1월부터 2년 동안 작년 1월이 아니라 재작년 1월부터 벌써 2년이 그러니까 만 2년이에요. 만 2년 동안 요 파란 거는 KB의 전세 수급 지수. 지금 이게 뭐야? 거의 한 5개월째 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초록색은 부동산원 수급 지수인데 먼저 꺾였어요. 여기서 먼저 꺾인 다음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가 지금 100을 깼어요. 여기가 100이거든요. KB는 아직 전세가 100을 안 깼어요. 희한한 거는 여기가 100인데
이건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 100이고 이건 전세 수급 지수 100인데 KB가 그 매매 수급 지수가 진작 100을 깬 다음에 50까지 떨어졌다가 좀 살짝 반등했어요. 한참 후에 부동산은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깼어요. 근데 전세 수급 지수는요, 희한하게 부동산원이 먼저 100을 깼어요. 그 다음에 KB가 뭐 아직 깨진 않았지만 위에서부터 급하게 내려오고 있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는 KB가 더 심하고 부동산원 아니 전세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 지수가 더 빨리 반영을 하네. 100을 깨는 거를. 조금 다르죠? 자, 이거는 2년치였고요. 이제 이거는 4년치를 봐도 과거에 이런 전세 수급 지수 이런 등락을 겪었다. 부동산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등락을 겪었다. 지금 100을 깼는데 아직 KB는 아직 안 깼습니다. 자, 이제 20년치를 봐도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꺾일 때 요렇게 꺾일 때 요렇게 급락을 할 때 있잖아요. 요럴 때 그렇게 좋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 정도 빠지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서도 요 정도 빠지니까는 내 상승 중에는 아주 많이 빠져서 거의 뭐 몇 가지 내려가야 되냐면 이게 한 40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40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매매가가 꺾였네. 그러니까 상승 중이에요. 근데 상승이 끝났을 때는요, 상승 중에도 이렇게 전세 수급 지수가 마이너스 났을 때 매매가가 하락한 적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상투 치고서 빠질 때는요, 전세 수급 지수가 아주 뭐랄까 쥐약이었어요. 쥐약. 근데 지금도 이게 쥐약일 수가 있다니까. 얘가 반등했다가 빠졌다 반등했다 빠지면서 저점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급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언제처럼 2007년도 8년도 또는 2010년도 이후처럼 전세 수급 지수가 빠지면서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재밌는 거는요, 버블 세븐 상수칠 뜨고 빠질 때는 전세가도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락할 때, 이제 2차 하락할 때 2010년도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로 막 빠질 때, 이때 2차 하락할 때는요, 전세값이 올랐어요. 희한하죠. 왜? 폭락할 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해. 이때는 첫 하락이니까 뭐 이때처럼 반등이 빠졌다가 오르겠지 하고서 매매가도 빠지고 전세가도 빠지고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매매가가 빠지는데도 전세가는 계속 올랐다니까. 왜 안 사? 빠질 게 뻔한데 왜 사? 3개월 전에 산 개똥이 아저씨도 5천만 원 손해보고, 2달 전에 산 소똥이 아줌마도 또 1,000만 원 손해봤는데, 나도 사면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사고 전세를 산다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전세 수급 지수가 있는데 좀 이따 볼게요. 자, 매매가 지수는 진작부터 9월달에 상투치고 10월달에 상투치고 꺾이고 있어요. 경기도도 9월달 10월달에 다 상투치고 한참 꺾이고 있어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용인수지만 지금 버팅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서초구 버팅기고 강남구 버팅기고 나머지 다 꺾였어요. 용산구도 꺾였어요. 매매가를 봐도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11월 달엔 버티다가 12월 달에는요, 강남구, 서초구는 버티는데 용산구 꺾이고 송파구는 2개월 연속 꺾이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엄밀히 말하면 강남은 강남구와 서초구만 얘기하지 송파구도 나중에 들어간 거고, 여기는 단지 세대수만 크지 매매가는 뭐 20억 안팎이잖아요. 근데 강남, 서초는 막 45, 50억 이러니까 조금 깔아보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강남, 서초는 그러니까 단지당 세대수가 작아. 근데 송파구는 뻑하면 5천 세대, 뻑하면 6천 세대, 뻑하면 9천 몇백 세대도 있죠. 이제 강동구가 12,000세대, 뻑하면 12,000세대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경기도는 훨씬 많이 심하게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더 심각해요. 자, 지금부터 역전세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1960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제가 1959년 그 고려대 옆에 있는 종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입력을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만드는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너무 요란하니까 그걸 가장 반영할 수 있는 스무딩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88년도에 가장 많이 입주했어요. 88년 전후에. 이때 목동 아파트도 했고요. 올림픽 선수촌, 패밀리, 그 다음에 여기 노원구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때 다 입주. 그러니까 전국 서울의 전역에서 폭증을 했어요. 입주가. 하여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좀 확대를 해보면요, 요게 매매가고요. 87년 이후에 86년 이후 요게 매매가고, 요거는 전세가예요. 실질지수예요. 물가로 다 반영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매가가 빠지는데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이 이때 있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도 별로 못 오르다가 빠진 적이 있다. 이때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나갈 때 고덕 입주하고 그럴 때 역전세는 비슷하게 났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입주가 이 88 올림픽 때 요때만은 입주가 폭발을 했는데도 아파트가 안 빠지고 올랐어요. 전세도 오르고. 그러다가 임대차법을 개정을 해서 89년도 말에 그래서 90년부터 1년이던 전세 계약을 2년으로 늘렸죠. 그리고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전세가가 진짜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아파트가 폭등을 하는데 여기는 안 올랐어. 그러다가 아파트가 폭락을 하니까 전세값은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가 폭락을 해. 그러니까 거의 역전세는 날 뻔했어요. 자, 요 초록색 선을 자세히 보세요. 요 초록색 선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은 2년 전 가격에 비해서 높죠. 그러니까 플러스지, 플러스. 5억이 든 게 6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보면요. 이때 전세값에 비해서 이때 전세값이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죠. 요거 파란 게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얘기야. 요거 IMF 때, 그 다음에 카드 사태 이후 직후,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헬리오 고덕 입주할 때, 그 다음에 2013년 바닥에서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역전세가 있었어요. 이건 지금 강남 3구만 갖고 한 거예요. 주간 단위 데이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규모 입주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역전세는 나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대규모 입주가 있었죠. 88년만 예외를 할게요. 92년도에 대규모 입주가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그 서울만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가 되면서 분당 같은 데로 강남 수요가 좀 빠져나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량이 남아돌지. 그러니까 여기는 강남 3구만인데 부분적으로 여기 역전세가 났었어요. 역전세가 거의 똔똔이 됐을 뻔했잖아요. 왜? 이때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그쵸? 입주 물량이 폭발했어요. 그 다음에 IMF 때는 입주 물량이 그 전부터 폭발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입주 물량 때문이 아니라 IMF 때 경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30평대 전세 빼갖고 20평대로 가면서 차액 1, 2억으로 어떻게 뭐 부도도 맞고 뭐 어음도 메꾸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겹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심하게 왔어. 심하게. 그 다음에 2004년도 5년도에도 역전세가 났는데 이때는 또 특징이 입주 물량도 갑자기 10년 동안 줄다가 아니야 한 5, 6년 동안 줄다가 갑자기 확 는 것도 있어요. 입주 물량이 늘면은 시차를 두고 역전세가 나는데 이때는 카드 사태. 자, 카드 값으로 막 1,000만원 몇천만원 옷 메고 그럼 어떻게 해요? 1억 5천짜리 빼가지고 7천만원으로 전세 낮춰가면서 그 카드값 메꾸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위기가 있던 거고 이거는 진짜로 역전세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그 엘리트레파 입주하면서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나가지고 경제 위기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98년도는 IMF 겹쳤고요. 2004년도에는 카드 사태 겹쳤고요. 2009년도 역전세는 그 서프라임 겹쳤네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도 같이 있었네. 그러니까 꼭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그 다음에 이때도 잠깐 입주가 좀 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죠. 순간적으로 좀 늘긴 했지만 그래서 역전세가 올 뻔하다가 말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 그 다음에 이때 2019년도 18년도 말부터는 헬리오시티 9천 몇백 세대죠. 그 다음에 고덕 거의 합치면 한 2만 세대 돼요. 여기저기서 막 입주했다고. 그러니까 역전세가 났어요. 실제로 헬리오 입주할 때 그 동파구 이쪽 막 역전세 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전세가 막 34평이 막 5억으로 막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9억 10억이 됐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2023년도 4년도에 입주 물량이 폭발하죠. 당장 둔촌주공 12,000세대부터 들어온다고 2023년일지 4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만 들어오나 지금 재건축하는 거 엄청 많아요. 이때 2023년 2004년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외부 요인이 뭐가 있어요? 3기 신도시 하남에 예를 들어서 송파나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남 교산지구에 얼마나 들어가기 살기 좋아. 아니면 강동구 사람들도 저기 왕숙 언니한테 가서 또 3기 신도시 할 수가 있고 마치 1기 신도시 할 때 이때 94년도 이때 역전세는 비스무리하게 났거든요. 이때도 서울 외곽에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입주하니까 강남 수요가 분당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안양으로도 갔을 거고 평촌에도 뭐 교육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이게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사인, 코사인 주기처럼 어떤 주기가 있어요. 보세요.
역전세난 이것도 역전세난 칠게요. 이것도 역전세난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피크 역전세 피크 역전세 피크 이것도 역전대로 칠게요. 피크 역전세 피크 역전세 피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요 부분 잘 보세요. 이거 좀 굽은 거 보이세요? 살짝 굽었죠? 이거는 강남 3구 감정원 데이터를 가지고 강남 3구만 제가 취합을 해서 그 전세가격을 가지고 2년 전 그러니까 2년 전 가격이 분자고 현재 그 가격이 분모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피크를 치고 빠지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거꾸로다 거꾸로 2년 전이 분모고 지금이 분자야. 근데 지금 분자가 슬슬슬 빠지고 있어요. 분자가 분모는 슬슬슬 오르고 있겠죠. 여러분들 2년 전부터 가격 올리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2년 거의 다 돼가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큰일이라고. 아직까지는 괜찮아.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전까지는요 2년 전보다 지금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 내보낼 때 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2년 전에 9억에 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졌고 8억 7억으로 떨어졌어. 봐요. 지금 11억짜리가 8억 됐다 9억 됐다고 지금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자란 돈을 어디서 구해? 내가 대출을 받든지 그 기존에 받았던 돈에서 돌려주면 되지. 세상에 100명 중에 그 돈 갖고 있는 사람 10명도 안 돼. 대부분이 그 돈 어디다 썼어. 그때 문제는 금방이라도 그러니까 예적금에 넣어놨다가 뺏어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걸로 뭐 다른 뭐 개투자를 했다든지 뭐 주식을 했다든지 뭐 코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세컨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좀 바람 피는 생각만 하니까는 자꾸 세컨드라네. 세컨하우스에 투자를 했든지 뭐 이럴 거 아니야. 돈을 못 돌려줘. 그러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대출도 안 되죠. 그전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갖고 이게 무슨 아니면 사업자금 대출 받아갖고 어떻게 뭉개가지고 주면 됐어. 이제는 대출도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아야지 뭐. 그쵸?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래서 폭락이랑 같이 와요.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런 이거 폭락이 1년 반 동안 빠졌다니까. 8년 오르는데 중간에 1년 반 빠진 것도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서프라임. 와. 그 다음에 이건 미국 유럽 재정위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헬로 때문에 잠깐 이때 8개월 정도 조정받고 떴어요. 자, 역전세 조심해야 됩니다. 요 데이터 웬만한 데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이게 RSI라는 그 상대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RSI,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RSI가 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맨날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맨날 따지는데 이게 딱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아. 딱 좋아요. 여러분들 요거 유용했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 11억짜리 전세가 지금은 8억. 그러면 돈 돌려줘야 될 돈이 3억이 모자르네. 역전세난 나겠네 조만간에. 물론 아주 특정한 몇 군데만의 문제겠지만 자, 급전세 늘며 만기 앞두고 집주인들 속탄다.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통수 인사드리는 엘리엇 양해 바라시고요. 저는 신비주의 모드라서 하여튼 저는 항상 뭐든지 우리 와이프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신비로운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었나? 음악 틀었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고쳐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자, 우리 PC를 칠 수 있는 우리 여전사들한테도 안녕 인사해 주시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